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1차 TV토론은 경제 분야로 후보들 간 격정 토론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세 후보가 다 물론 뭐 경제 전문가들이 아니긴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예, 부디 부탁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아닐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문가가 아닐 수 있고 정치력이 있으면 되니까. 네. 그런데 자기들 전문가 아니면 전문가를 써야 써야 되겠죠.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갖다가 앉혀놓지 말고. 21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 1회차 대선 TV토론에서 범보수 후보 군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집중 견제하며 판세 균열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극단적 왜곡이라며 반박하면서도 당혹감을 내비치는 모습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1차 TV토론은 경제 분야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후보들 간 격정 토론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1차 토론에 참석한 후보는 기호순으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등 4명으로 범보수 2명, 범진보 2명으로 나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경제 분야 주제임에도 외교, 안보, 노동 현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18일이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차 TV 토론을 했는데 네. 이때 그 네. 후보자들한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한테 어떤 것을 요구했냐면 국민들한테 이제 뭐 앞에 이제 경제, 나중에 이제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TV 토론에는 경제관에 대해서 어떻게 네. 갖고 있는지 네. 후보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카테고리를 보면은 지금 저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인데 올해 지금 2.1%인가요? 이렇게 작년인가 네.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저성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또 이 과정에서 민생 경제가 지금 아주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민생 경제가 바닥인데 이 민생 경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됨으로써 지금 통상 완전히 지금 네. 완전히 그냥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통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통상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 네. 그다음에 또 국가의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이 네. 있느냐? 네. 라는 얘기를 좀 내놔봐라. 그리고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안보도 얘기하고, 외교도 얘기하고, 노동 현안도 얘기하고, 네.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좀 주제에 맞는 좀 참신하고 네. 그리고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내놨으면 하는데 세 후보가 다 번중만 울리고 물론 뭐 경제 전문가들이 아니긴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뭐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전문가예요, 이재명 후보가? 우리 김문수 후보는 노동 전문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준석 후보는 또 뭔 전문가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후보는 내가 잘 무슨 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들이 뭘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부디 부탁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아닐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문가가 아닐 수 있고 정치력이 있으면 되니까. 네. 그런데 자기들 전문가 아니면 최수진 앵커 네. 누구를 써야 되겠죠? 전문가를 써야 되겠죠.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갖다가 앉혀놓지 말고. 내가 진짜 좀 웃겼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위원장들 좀 국회의원에서 국회위원회에서 위원장들을 앉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장들을 앉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부분의 위원장을 다 가져갔습니다. 네. 대부분의 위원장을 가져갔는데
그 법사위원장이었나요? 법사위원장이 네. 그 뭐 법사위원장이면 법의 전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사위원장이 누굽니까? 법사위원장이 아주 말도 많으신 그분이죠. 그렇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얼굴만 생각이 나고 한 번씩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이 그렇죠. 법사위원장이 누구죠? 최수진 앵커? 정청래입니다. 정청래 의원이라고 좀 의원입니다. 그렇게, 정청래 의원입니다. 정청래가 무슨 우리 최수진 앵커 친구도 아니고 좀 제발 좀 죄송합니다. 정청래 의원입니다. 호칭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양반이 뭐 법의 전문가 아니죠. 이 양반 법의 전문가 아니에요. 뭐 학원에 했대나 예전에 그랬습니다. 네. 법의 전문가인데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뭐 법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법사위원장을 맡을 수 있지만 왜 법사위원장을 맡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예, 정청래 그 위원장이 뭐 하는 네. 분입니까? 민주당의 스피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를 좀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토론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론과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매개로 협공을 폈다고 전했습니다. 호텔 경제론. 네. 예. 이재명 후보는 이를 반박하는데 상당 시간을 소요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이준석 후보는 이날 토론 초반부에 앞서 이재명 후보 측이 공개했다가 온라인상으로 경제 이해도 논란이 일은 호텔 경제론을 언급하고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외상으로 소비하고 나중에 취소하면 경제가 돈다는 논리냐며 이런 주장은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모델과 유사하다. 이것을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극단적 예시일 뿐이며 경제 순환의 승수 효과를 설명한 것이라고 즉답했고 곧이어 이준석 후보는 경제 이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재차 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있었는데 네, 그 커피가 뭐 원가가 120원이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이번에 알았어요. 네, 그 우리 최수진 앵커는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 원가가 그 120원이라는 건 처음 알았는데 네. 이게 뭐 직접비와 간접비까지 다 합쳐서 120원인 것인지 네, 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누구죠? 그 저기 비대위원장 네. 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네. 지금 고소가 아니죠. 고소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맞습니다. 예. 그 고발 조치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네. 그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소상공인들이나 이 저기들이 폭리를 취하는 네. 것처럼 들리지 않냐.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다라고 네. 그렇게 원가만 얘기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발 조치를 했는데 너무 웃기는 게 있습니다. 참 우스운 게 뭐냐면 이 그러니까 커피 원가가 120원입니다. 라고 이재명 후보가 네. 얘기를 한 게 네, 무슨 의도로 얘기를 했냐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커피 원가가 120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비싸게 받지 않느냐 이 의도로 얘기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그냥 원가가 120원이라는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네.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그러면 왜 근데 굳이 커피 원가만 120원이냐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우리
누구죠?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준석 후보가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 반박이 이준석 뭐 외상으로 소비하고 나중에 취소하면 경제가 돈다는 논리냐며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모델과 네. 유사하지 않느냐? 이것이 만약에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한다면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당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국민들은 잘 예. 몰라요. 국민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저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등 따스면 잠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계속 보겠습니다. 예,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를 거론하며 정책 어젠다의 맹점을 파고들었다고 전하며 그는 이미 학계에서도 불가능하다라고 다 나와 있다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괜히 그냥 돈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짚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후보가 지방 유세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선 이재명 후보는 커피 한 잔 원가가 120원이라고 해 파장이 컸다라며 자영업자들을 모욕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도 원재료 값을 예로 든 것일 뿐 전체 원가로 해석한 건 왜곡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노동 현안도 이날 쟁점화됐는데 특히 임금 무인상 4.5일제를 놓고 이준석, 이재명 후보 간 공방이 치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임금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말 그대로 기업의 부담을 다 떠넘기겠다는 것인가 라고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4.5일 무임금 무인상 4.5일제가 지금 이게 상당한 그런 그 공방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그 지금 우리가 근무를 며칠 합니까? 근무는 5일 근무하죠. 5일 5일째. 근무입니다. 주 5일 근무입니다. 주 5일 근무입니다. 네, 그걸 4.5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도 우리가 반공일이죠. 옛날로 치면 그렇죠. 반공일이 되는 겁니다. 네. 반공일 오랜만에 들어보죠. 옛날에 그렇습니다.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그랬죠. 토요일에 네, 반공일이라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네. 금요일이 반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월, 화, 수, 목 4일이라고 금요일 날은 출근만 하고 그냥 오전 근무하고 퇴근한다는 얘기입니다. 4.5일제가.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노동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그런 그 학계 그것도 있습니다. 네. 노동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 기업이 도대체가 이게 주 40시간 근무제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 네. 중인데 기업이 어떻게 유지가 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뭐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좌파 우파 우리가 좌파 우파해야 되느냐? 우리가 양파해야 된다. 이쪽 파도 저쪽 파도 아닌 양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지금 경제 정책에서 노동 정책에서 이렇게 지금 그 좌파에 가까운 좌익 진보도 아주 급진 진보에 가까운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은 양파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누가 뭐 나보다 얼굴이 동그랗다고 뭐 양파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호빵맨이니 도라몽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지금 확인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다라며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게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을 차겠다. 그럼 어떻게 공을 차겠다. 그렇죠? 네, 내가 뭐 수영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수영을 하겠다. 뭐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떻게라는 네, 방법론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방법론이 없이 그냥 결과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론만. 예? 결과론만 가지고 얘기한다. 방법이 없다.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의 그 지적에 이재명 대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네. 뭐 너무한다. 그런 극단적이다. 왜곡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네. 아울러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쎄쎄 발언 등 친중 외교 논란을 집중 타격하기도 했다고 전하며 이준석 후보는 최근 중국, 대만에 관여 말고 쎄쎄하면 된다고 해 비난받았다. 너무 친중국적 입장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쉐쉐. 네, 영어로 뭡니까? 땡큐죠. 감사합니다. 땡큐. 그죠? 네, 땡큐. 일본어로는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말은 고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나쁜 말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말입니다. 좋은 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친중국적 입장이 아닌가. 네. 이게 최근 중국 대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좀 논란이 많은데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미국 친미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해서 좀 의외로 배타적이고 네. 그래서 친중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타적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도 지금 중국과 대만이 지금 네. 굉장히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갈등 네.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굳이 이렇게 끼어들어야 되느냐? 이거 끼어들어갖고 우리 국익에 도움되게 뭐가 있느냐? 네. 그냥 중국도 친하고 대만도 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냥 쉐쉐,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양쪽 다 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좋은 의도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네, 대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쉐쉐 발언이 이게 좀 사대주의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것. 이것도 좀 너무 오바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를 친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이에요. 이렇게 어느 나라를 네. 배제하거나 배격해서 우리 경제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배격하거나 배제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중국이라고, 우리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지금 강대국입니다. 미국 네. 최강대국이긴 하지만 그렇죠. 중국도 강대국에 속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소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버리고 중국을 당장 버리면 말이에요. 네. 당장 어디죠? 명동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에 굉장히 타격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을 버려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미국도 버려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미국 눈치만 보면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또 중국 눈치만 보고 미국을 배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이래서는 안 그렇습니다. 되는데 이게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는 우리의 경제적 이득이나 우리의 어떤 국가적 안정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예, 자기 자국을 위해서 경제 폭탄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공격한 겁니다. 폭탄을 터뜨리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습니다. 언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까? 6.25 때 우리 참전한 게 도와준 거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남한과 북한을 갈라놓게 만든 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소련, 당시에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 소련,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미국이 갈라놓은 겁니다. 맞습니다. 갈라놓고 나서 뭘 도와주긴 도와줘요. 그 참전이라고. 이 우리 민족 그 상잔에 비극이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갖다 이렇게 양분화시키고 이렇게 갈라놓고 갈갈이 찢어놓은 것이 더 소련과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소련의 명심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친미고 친주이고 친너고 친일이고 친영이고 이런 소리 합니까? 네. 우리는 우리한테 득이 되는 나라, 우리한테 이익 있는 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나라가 돼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대통령이 원합니다. 친주인 대통령, 친미인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아니고 어느 나라든 언제든지 국익을 위해서 손을 잡고 맞습니다. 언제든지 국익을 위해서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예. 이에 이재명 후보는 거듭 국익 중심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하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려운 외교는 섬세한 분야인 만큼 유연하고 실사구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토론에선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 기반 탈원전 방침도 쟁점화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원전을 짓지 않고 AI 3대 강국을 언급했는데 원전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 대해 잘못됐다 생각하나? 라고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원전이 필요하나 안 하나 이렇게 일도 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예.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다른 에너지도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는 23일과 27일에는 각각 사회, 정치 분야 대선 TV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그 경제 그 심각한 그런 축 중에 하나죠.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의 탈원전, 이걸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네. 이제 그대로 지금 이어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말장난 같은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네. 지금 에너지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원전을 짓지 않고 어떻게 AI 3대 강국을 이길 수 있겠느냐,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네. 지금, 우리가 뭐를 만들어서, 공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해서 얻는 이익은 이제 아주 미묘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미묘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사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네. 이젠 그 컨텐츠 사업에 넘어서서 이제는 빅데이터 사업이 됐습니다. 이제 AI 중심이 됐기 맞습니다. 때문에. 인공지능 AI 시대가 인공지능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예. 10억의 인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우리 5천만 인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잽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런데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컨텐츠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좋은 컨텐츠 맞습니다. 가장 큰 컨텐츠가 우리 K문화입니다. K문화입니다. K문화를 좋아하는 그런 전 세계 국가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컨텐츠가 실려진다고 하면 네. 그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대한 예.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이제 그건데 경제적인데 지금 탈원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원전을 구축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할 거냐 그 얘기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일도 양단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일도 양단 뭡니까? 한 칼로 양쪽으로 구분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도 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 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에너지 믹스 뭐야? 이것도 저것도 다 믹스 커피 좋아하시죠? 네, 저 예, 좋아합니다. 다 갖다 때려 넣는 것 이것을 믹스라고 합니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 합니다.